사실 삶에서 가장 큰 패배는 내면이 죽어버린 것이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진짜 청춘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건강한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한 작가이자 화가가 비행기 안에서 겪은 일을 소개합니다. 이 잔잔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병에 걸려서 왔는데 이제 내가 건강을 회복되고 나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어떤 그 비전이 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먼 커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가장 큰 패배는 죽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게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패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삶에서 가장 큰 패배는 내면이 죽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포가 더 이상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죠? 그럼 당신은 누구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상대도 누구인지 모르는 거. 바로 이 뇌병변으로 인해서 노인성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파킨스나 이 나를 조절할 수 없는 삶에서 가장 큰 패배는 내면이 죽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거 참 이 마음에 좀 아픈 생각으로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네. 건강하고 정력적인 신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유만건 교수님이 여기 오신 지 한 5년째 접어드시는데요. 와, 처음에 오실 때는 걸음 한 발자국 두 발자국도 걷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을 두 바퀴를 A코스, B코스 매일 완주를 하시고 그 많은 우리나라의 정말 대단한 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아직까지도 지금 82세신데도 계속 집필 활동을 하시고 아주 청년의 그 정력으로 이 활동을 하시는데 아마 교수님은 이걸 이해하실 겁니다. 건강하고 정력적인 신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정신이 제 기능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암세포가 더 이상 생성되고 성장되고 전이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암세포가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가셔야 합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사고는 살아가는 내내 아주 중요하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으실 겁니다. 슬프게도 미국에서 85세가 넘는 사람들의 절반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미국에서 일이 아니라 서구식 식단을 드시는 분들 패스트푸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에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이게 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뇌병변이나 또는 신체의 모든 림프 폐색이나 쓸개간 폐색까지 도달해서 소화불량이 장기적으로 되면서 암에 도달하기까지 된 상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서구식 식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퇴화하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할머니 이제 치매기가 와, 이젠 노만기가 와 라고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노화의 본보기가 되는 문화 공동체, 훈자족이나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나 뭐 이런 데 보면 아주 나이가 이 할머니들이 지금 100세가 넘으십니다. 예.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들 중에서도 치매에 걸리는 노인은 극히 드뭅니다. 오키나와 100세 노인 연구 저자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오키나와 노인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100세가 넘어서도 놀랄 정도로 총기가 넘칩니다. 한편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점점 더 많은 노인이 알츠하이머와 다른 형태의 치매로 고생하면서 가차없이 정신이 퇴보돼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한국에서 한 세대를 주름 잡던 여배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여배우가 이 알츠하이머로 내가 누군지 모르고 Who am I?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은 암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 이거는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반면에 오키나와나 아파지아, 빌카반바와 훈자에 사는 노인들은 90세를 넘겨서도 행복하게 제 할 일을 다하고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유지하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자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기억을 잃어가는 병,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죠. 결국에 혼자서 피아니스트가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정말 슬픈 일이죠. 자기 혼자 단추도 제대로 기울 수 없고 또 피아노 건반을 눌러도 터치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혼자서 가장 기본적인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1901년에 세계 최초로 이 질병의 정체를 알아낸 독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의 이름을 딴 이 질병은 처음에는 잠깐 단기 기억력을 지워버리지만 그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점점 더 오래된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는 8년에서 10년에 걸쳐서 희생자의 뇌를 파괴시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2050년이 되면 여러분 여기 150명이 아닙니다. 150만 명이 아니고 1,500만 명의 이게 2006년에 집필이 된 책이니까 1,500만 명의 미국 노인들이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알츠하이머는 다른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수천만 명의 성인 자식들이 점점 늘어가는 의료비와 끝이 보이지 않는 환자 간호에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다. 제가 요양을 한 26년, 7년 하다 보니까 정말 어쩔 때는 참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병원에 우리 간호사님도 계시지만 환우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자녀들이 너무 우리 영원 씨처럼 그 최 선생님은 얼마나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그 바쁜데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돌아가면서 부모를 케어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마치 어디 고려장에 버려두듯이 두고 정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정말 혼자서 거동도 못하는 부모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방관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나 명예나 뭐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건강으로 자녀들을 괴롭히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유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도요. 어떤 경우에 23살짜리 청년이 육정한 말기가 돼서 왔는데 백혈병하고 다 겹쳤어요. 정말 이 친구는 계속 출혈을 하고 정말 어려운 상태로 왔을 때 그 엄마는요. 이 가슴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닌가. 저희 돌아가신 우리 노할머니 우리 유 교수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요. 90 몇 세가 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참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힘들긴 하셨지만 정말 우리 엄마도 우리 가족도 여러분의 이 부모님들도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기억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내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천만 명의 성인 자식들이 점점 늘어가는 의료비와 끝이 보이지 않는 환자 간호에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김병의 효자가 있을까요? 김병에는 효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케어하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이 알츠하이머와 이런 기억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나 외롭고 힘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어머님이 알츠하이머신데 남편도 암이고 아들도 암이에요. 사모님도 지금 몸을 정말로 그래서 파킨스에 걸리신 이 사모님이 계십니다. 엄마도 알츠하이머고 그래서 매일 대소변 받아내야 되고 온 방에 죄송하지만 똥칠을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 아들도 케어를 해야 되고 남편도 케어해야 되고 정말 자기는 그냥 온 가족이 참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그냥 온 가족이
그냥 동시에 잠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실 때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도 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이자 화가이신 바비 윌킨슨이 여행하다가 겪었던 일, 비행기 안에서 겪었던 일을 참 이 가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은 그녀의 그가 누구인지를 한번 추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비 윌킨슨이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동석했던 두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공항터미널의 화장실로 데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여행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에는 급히 지나쳐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는 조금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그녀와 손을 잡고 있는 한 안심하는 것 같았다. 게이트에는 그들의 자리로 돌아와 그녀는 그의 머리를 빗기고 재킷의 지퍼를 잠가 주었다.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몸을 꼼지락거리면서 물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지금 몇 시야? 우리 언제 비행기 타? 나는 그 여인의 인내심과 사랑에 감탄했다. 마침내 탑승을 하게 됐을 때 그녀가 그의 손을 잡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리를 찾다가 나는 우리 셋이 함께 앉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그 두 사람을 지나쳐서 내 창가 자리로 간 후 그에게 새 코트가 아주 근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재킷을 벗는 것을 돕고 안전벨트를 대신 매주었다. 그는 다시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비행이 끝낼 때까지 참을 수 있을 거라고 그를 안심시켜 주었다. 나는 그녀의 말이 맞기를 바랐다. 제트 엔진에 시동이 걸리자 그는 무서워하면서 그녀의 손을 찾았다. 그녀는 지금 비행기가 출발하는 거라고 설명하며 그들이 하게 될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제 만나게 될 각각 다른 친지들을 헷갈려 했지만 그녀는 참을성 있게 그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거듭거듭 설명해 주었다. 그는 시간에 대한 질문을 아주 많이 했다. 오늘 며칠인지,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그녀는 다정하게 그의 손을 꼭 잡고 성심성의껏 그를 보살폈다. 우리는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모든 엄마가 즐겨 이야기하는 화제를 꺼냈다. 나는 그녀에게 4명의 자식이 있고 그중 하나를 보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곧 우리는 착륙할 준비를 했다. 그는 다시 겁에 질렸고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사랑해요, 엄마.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껴안았다. 나도 사랑해요. 그들은 내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먼저 내렸는데 그 엄마는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결코 깨닫지 못했다. 나는 이 비범한 여성과 나 자신을 위해 조용히 짧은 기도를 올렸다. 이 훌륭한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충분한 사랑과 힘으로 그 시련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내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녀는 44년 동안 살아온 남편의 손을 잡고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그녀의 그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랑해요 엄마, I love you mom 했던 사람은 바로 아들이 아니라 44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극적인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것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바비 윌킨슨이 목격한 것처럼 치매의 땅에도 사랑과 용기가 있을 수 있지만 슬픈 사실은 알츠하이머는 환자를 가장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의 인내심과 참을성조차도 소진시킨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알츠하이머는 치료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바비 윌킨슨이 비행기 안에서 겪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사랑해요 엄마. 비행기 안에서 내내 분잡하고 또 불안해하고 어린아이 같았던 그는 바로 그녀와 44년을 동반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걸려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 남편의 이야기. 그래서 바비 윌킨슨이 얼마나 그 용감한 여인에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서술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내가 누군지 모르는 병,
그리고 사랑하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병. 이 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하면 멘탈 사인 하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알츠하이머는 치료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몇 달 동안은 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코크넥스나 아리셉트 또는 엑셀론이나 레미닐 같은 그런 처방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들은 결국에는 치매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진행성 신경퇴행을 늦추지 못하고 단지 증상만을 완화해주는 완화제일 뿐입니다. 파킨슨의 도파민도 역시 증상만을 완화해주는 완화제일 뿐입니다. 2003년 후반 미국 식품의약국은 보통에서 심각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치료하는 신약 메난틴이라고 하는 나멘다를 승인합니다. 화학적인 글루타민의 활동을 막는 이 메난틴은 일부 환자들의 알츠하이머 증상을 치료하는데 완화시키는데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 병리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츠하이머를 낫게 하거나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방의학, 보건의학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예가 훨씬 더 의미심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카밤바와 훈자나 오키나와 사람들이 100세가 돼도 아주 또렷또렷하게 총명한 제가 볼 때 우리 이봉임 여사님이나 우리 영자 사모님이나 영갑주 여사님은 여기 100세 혁명에 도달하실 것 같습니다. 유만근 교수님과 또 우리 변 여사님 또 우리 사모님과 최 선생님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100세 혁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 건강하게 활기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늘마을에 여러분 유소영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내내 명료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다른 형태의 치매에 대해 우리가 아주 많은 것을 알아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가 넘어서도 명료한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하늘마을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령에 이르러도 경탄할 정도의 인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세계 최고 장수 노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정신을 더욱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안타깝게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